105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별도 등기가 효력을 상실했대요. 근데 이게 더 내용을, 화면을 잠깐 보시니까요. 집합 건물의 표지부상에는 별도 등기 있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별도 등기의 대상이 된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별도 등기는 효력을 당연하죠, 당연히. 이런 경우 또 때려 봐서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 아니십니까? 그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도 보면은 그 별도 등기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함 이렇게 다 멘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가지 사례가 있네요. 5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진주하고 인천요 사건이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진주하고요, 인천 사건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사건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것도 두인을 봐야겠네요. 2023타경이고요. 2023타경에 698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698입니다. 본건 보시게 되면은 마동인 모양입니다. 마동 201호. 마동 201호입니다. 이거 제가 잠깐 적어놓을게요. 마동 201호인데, 마동 201호인데 분명히 보면요, 이게 토지 별도 등기 있는 걸로 또 나와 있어요. 이게 또 어디가 뻔났다.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마동 201호 해가지고, 마동 201호 나왔네요. 마동 201호 해가지고, 여기 보면요, 대지권의 표시란에 보니까, 이게 1소유권 대지권, 1소유권 대지권이라는 것이 1번 토지에 대한 소유권 대지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내 밑에 보니까 1토지만에 관하여 별도 등기 수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별도 등기가 뭐냐면요, 전세권을 누가 설정했더라고.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이 본건 같은 경우는 마동 201호란 말이죠. 마동 201호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했더라고. 그럼 그건 뭐다? 이 사람만 한 것이죠. 그죠? 허당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뭐, 별도 등기 있다 손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얼구상도 보면 건저당권 설정하고 전세권 설정했는데, 전세권 보니까 누가 이게 다른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토지상의 전세권은요, 이게 한참 오래전에 전세권 설정됐더라고. 그래서 이게 전세권이 설정되긴 됐는데, 이것도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볼까요? 보니까 뭐가 표시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보면은, 단지 여기는 이제, 토지, 여기 보시면 이제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이것만 딱 표시해 놨거든요. 토지 별도 등기 있음. 그럼 우리는요, 이게 토지 등기번호 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본건이 이제 마동 201호입니다. 마동, 제가 자꾸 호수를 말씀드리는데, 마동 201호예요. 마동 201호더라. 그러면 이 본건에 토지 별도 등기 있으니까, 이 땅은 땅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이 등기부등본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건물 등기부등본 다시 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땅이 몇 필지냐. 땅이 하나 있잖아.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어서 1번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19-8입니다. 그럼 19-8에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 보시라는 것이지요. 19-8입니다. 19-8 보면 토지 등기부 나옵니다. 이게 신안동에 토지죠. 진주시 신안동 19-8이잖아요. 이게 토지 등기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700원이 아까워가지고 확인 안 했어요. 그런 좀 어리석은 행동을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 보면요, 이제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지 지분이 이렇게 이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토지상으로, 토지 등기부상으로 해가지고. 근데 일단 여기 얼구상으로 넘어가니까 이게 나왔잖아요. 김모 씨 지분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했대. 언제? 아이고야, 85년도 뭐. 그건 95,2천원. 그건 40년 전에 전세권 설정한다 보니까, 이거 뭐냐, 연립주택이 어렵니까? 몇 도입니까? 나동 102호잖아. 현재 우리 경매 물건은요, 마동 201호라니까요. 마동 201호인데, 나동 201호는,
나동 201호. 호수는 같은데 동수는 틀리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허당이에요. 허당. 있어는 만한 겁니다. 예. 있어는 만한 것이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별도 등기 있다고 표시하느냐 하니까, 아니 1번 토지상에 얼구상에 보니까 전세권이 이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지, 마동 201호가 경매 진행 중인데 반드시 마동 201호랑 관계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 우리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큰 뭐 문제는 없어요. 1차 기일이 이제 언제입니까? 7월 13일이면 내일이네, 그죠? 내일. 내일인데 빌라인데 뭐 이게 내일 낙찰되겠습니까? 낙찰 안 되겠죠. 근데 권리상 보면 이거 경매는요, 사실 권리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 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어디 있느냐? 인천 건입니다. 인천 2023 타경인데요. 인천 23 타경 돼가지고 2898호. 법원 경매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관심을 안 가지고 내가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무것도 지식이 안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러지. 응? 자기 탓을 해야 되지. 자기 탓을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어렵대. 어려면 어쩌라고 봐가지고. 그럼 몇백만 원짜리 뭡니까? 돈 내고 학원 가가지고 비싼 수업료 내고 강의 들으면 될 거 아닙니까? 돈은 아깝대. 그럼 어쩌라고 봐가지고. 이게 또 보니까 다세대 빌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내일이네. 2023년 7월 13일 해가지고, 내일인데 변경이 된 모양입니다. 그죠? 변경. 일단 변경이 됐다 치고,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제, 등기부, 이것도 토지, 건물 등기부부터 먼저 보시죠. 건물 등기부를 보게 되면은 뭔가 또 뭐 별도 등기 있니? 이거 뭐 표지부상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거 또 뭐 별도 등기 또 표시되어 있네. 그죠? 예, 표시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대지권에 표시해가지고 별도 등기 있음 1토지 얼구 7번 건저당권 설정등 얼구상에 토지 등기부 얼구상에 7번에 건저당권 설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1 소유권 1번 토지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땅이 한 필지야. 한 필지상에 다세대 주택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럼 뭐 땅이 어디 거냐니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11-39 여기 1번이죠. 1번 거죠. 1번 해가지고 대지 면적이 200.9제곱미터. 예? 근데 보니까 이게 토지상 얼구 7번에 건저당권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또 나와 있죠. 얼구 7번입니다. 얼구 7번에 건저당권 설정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좋다 이게 이게 얼구 7번을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죠. 토지 등기부상에 얼구가 어디 갔느냐? 1번, 2번 쭉 내려와가지고 엄마야 7번 저당권 설정되긴 됐는데 말소됐잖아요. 말소 봐가지고 말소된 끝나버리지 뭐 봐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 집합 건물의 등기부 등본상에는 보면 분명히 얼구 토지 별도 등기 있다 해놓고 얼구 7번 건저당권 이게 별도 등기란 나와 있거든. 근데 토지 등기부 확인해 보니까 7번 건저당권 말소된 게 아닙니까? 왜 그러냐? 이건 뭐 행정적으로 좀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7번 저당권이 말소가 된 원인이 뭐냐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딱 나와 있네요. 보세요. 7번 건저당권, 이게 좀 너무하다, 그죠? 2010년도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는데, 2023년 같으면 1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등기가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요, 이해 당사자들이 가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기서 행정기관에서 이런 거 어떻게 일일이 다 확인합니까, 그죠? 이미 보니까 별도 등기 있다고 돼 있는데, 토지 등기부 보면은 별도 등기 대상인 건저당권이 쭉쭉 13년 전에 말소가 돼버렸다. 말소됐으면 그것은 저당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 안 드립니까? 별도 등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 좀 쫄지 말자니까. 그래서 모르니까 쪼는 거야, 한마디로. 그죠? 알면, 쫀다는 표현은 뭐 하니까, 알면 긴장은 안 하지. 그죠? 알면 긴장은 안 하지.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좀, 저처럼 이게 저급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쫀다 그러면 저래도 이상하게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알면은 이제 긴장은 안 한단 말이죠, 그죠? 요거 두 건 이제 현재 경매 진행 중에 말씀드렸고요. 또 이제 요거는 이미 낙찰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낙찰된 사례인데 이것도 한번 보지요. 2021 타경입니다. 이거 조금 빨리 말씀드릴게요. 2021 타경에 52240 하나 해가지고 넘어갑니다. 나왔네요.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이것도
건물 등기부 보자 이거죠. 건물 등기부 딱 보니까 우선 표지부를 딱 봐야 돼. 표지부가 뭐 있나? 보자. 이 표지부는 또 이게는요, 보니까 이 별도 등기 있는데 3번 별도 등기 이거 말소된 걸로 나와 있네. 봐가 잠깐만요. 말소됐는데 이 제가 왜 이 물건 왜 뽑았죠? 이게 경매 정보시장에 별도 등기 있다고 나와 있나? 잠깐만요. 말소됐는데 요건 이건 같은 토지 별도 등기가 말소돼. 이거는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다 보면 막 대지 토지 등기부등본이거든요. 예. 이게 토지 등기부등본이잖아요. 토지거죠. 토지 등기부등본인데 이걸 제가 왜 드리고자 하는 게 이게 그겁니다. 이게 포기한 지분, 예? 설정할 지분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봐가지고 지상에 이렇듯이 다 뭐 공동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갑이 저당권을 100제곱미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는데 누가 101호를 낙찰받았는데 101호 지분이 10제곱미터다 그러면 어떻게? 포기할 지분이 10제곱미터고 설정할 지분이 90제곱미터 합치니까 100제곱미터. 이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조금도 보시고 요건 같은 경우는 뭐 저당권 아예 별도 등기 말소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대구로 넘어갈게요. 대구 서부 사건인데요. 2019 타경에 31167 사건입니다.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한번 볼까요? 보면요, 쭉 내려오니까 대지권 해가지고 여기도 별도 등기 있네, 그죠? 별도 등기 있음 1토지 얼구 13번입니다. 그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별도 등기 있음 1번 토지입니다. 얼구 13번 건전항권 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토지 등기부상의 얼구를 확인해보자.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얼굴 확인해서 13번 건전항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만 확인하자 이거죠. 별도 등기 있다. 그럼 여기 1번 토지인데 1토지가 뭐냐 그러니까 이 땅은 아마 한 필지, 요 땅 딱 한 필지, 여기 1번 토지입니다. 이게. 땅이 한 필지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만약에 송현동 1942-2 말고 또 송현동 말이죠. 1942-3이라는 1942-3이라는 땅이 있다 하면 여기 2번 토지 해가지고요. 대구, 달서구, 송현동 이게 2번 토지예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1번 토지입니다. 그죠? 그럼 어쨌든 여기서 별도 등기는 1번 토지에 그 13번. 13번에 건전항권이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1번 토지 등기부등본 확인해가지고요. 여기 1번 토지거든요. 얼구로 넘어갑니다. 얼구로 넘어가는, 얼구 13번, 이거 말소됐잖아요. 보세요. 이 13번이잖아요. 13번 건전항권 설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말소됐잖아요. 말소, 그죠? 말소된 거 다. 말소됐습니다. 그럼 13번 건전항권이 뭐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됐는지 한번 보자. 이게 다음 페이지. 이거 없네. 그것도 말소된 사유도, 일단 말소돼 버렸네. 그죠? 설정계약이. 여기 밑에 있네. 죄송합니다. 이제 안 보인다, 안 보여. 13번 건전항권 설정된 게 말소된 뭡니까? 2015년도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단 말이죠. 그죠? 2014년도 저당권 설정했다가 2015년도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말소가 되었는데, 왜, 건물 등기부상에 보면 말이죠. 이게, 저기 뭡니까? 별도 등기가 말이지. 있다고. 이게 또 2015년도 3월달에 별도 등기 있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보면은, 요 건이 언제 2020년도에 낙찰됐으니까 2015년도 말소됐는데 2020년도 경매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별도 등기가 있는 걸로 이렇게 등기부상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 등기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말씀드립니다. 보셔가지고, 그러면 별도 등기 있어. 알았어. 등기부등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니까, 이거 없네. 그러면 허당이요. 끝이요. 네, 마지막으로 인천 사건입니다. 인천 사건을 하나 보여드리고, 이제 대지권 등기 없음, 이거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인천인데요. 2019 타경입니다. 2019 타경에 5070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 세대 주택인데, 역시 마찬가지 건물 등기부상을 보게 되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또 뭐 있냐, 그죠? 이게 또 있잖아요. 토지에 관해서 뭐가 있다. 별도 등기 있어. 아이고, 1985년도에 12월 31일 날 설정했네. 요 1번 토지거든요. 1번 토지거든요. 그럼 좋다, 이거죠. 1번 토지 확인해보자, 이거죠. 1번 토지를 확인해보자. 얘가 토지 등기부 딱 보니 이게 1번 토지입니다. 1번 토지인데 별도 등기 있다고 그러는데, 이 건 같은 경우, 먼저 이걸 확인하기 전에 말이죠.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 잠깐 보시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게 되면은, 뭔가, 뭐 있나 모르겠네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이게 있잖아요. 뭐는, 뭐죠, 이게? 별도 등기 있으나, 효력은 없대요. 법원에서 보고, 이게 별도 등기돼 있는데, 보니까 토지상에 보니까 이게 아무 효력이 없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우리 등기부 등본 보셨습니다만,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뭐 일일이 다 확인해 봐야 돼. 이게,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게 등기 형식은 똑같죠, 그죠? 여기 보니까 포기할 집은, 이게 약간의 내용은 틀립니다. 소유권 일부에 대한 건전한, 이게 뭡니까? 포기할 지분하고 설정할 지분입니다. 이게, 저당권자 입장에서 이제 지분 일부를 포기했다, 뭐 얼마를 포기했는데, 요거 58.04를 포기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가서 나는 다시 설정한 것이 2004.92, 요게 이제 설정했다는 것이란 거.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어쨌든, 여기까지는 말이죠. 제가, 일단, 이 별도 등기가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토지 등기 부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저당권이 말소되었다든지, 아니면 또, 별도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이 별도 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면 그냥 마음대로. 그러니까 제가 딱 말씀드립니다만, 별도 등기 큰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별도 등기가 뭔데? 토지에 뭐 어떤 별도로 등기가 되어 있대. 뭔데? 지상권 아니면 뭐 저당권이 주죠. 주종목이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대지권 등기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집합건물이 경매가 넘어왔는데, 대지권 등기 아예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거는 뭐 현재 이 사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1 타경이거든요. 2021 타경에 101216 101216 해가지고요. 네,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대지권은 매각 제외래요. 어렵다 이거죠. 이게 얼지로 유가니까 밀리월에 얼지로 유가 그 옛날 그 동대문 운동장 있잖아요. 그 근방에 쇼핑 단지인가요? 그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신건에서 두두두두두두 하더니 건물 10차가 7월 18일 날 해가지고요. 와, 600만 원까지 떨어졌다, 그죠? 4,500짜리가 600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야, 그럼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권리상에 큰 문제가 없다면은, 여기 보면요, 밑으로 내려보니까 권리상에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봐가지고. 권리상에 단지 뭐다, 이게 강제경매를 누가 신청한 거 아닙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지권 자체가 없어요. 대지권 자체가 없고, 이게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잠깐 보시지요. 매각 물건 명세서 잠깐 보시게 되면요, 뭐, 이런 문구가 간혹 떠요. 이거 보면요, 이 나와 있잖아요. 뭡니까? 대지권 당연히 없으니까 대지권 미등기가 대지권이 없는 거예요. 이게 표시가 좀 많은데. 미등기라면 등기하면 등기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등기할 수 없다니까요. 대지권 자체가 아예 없다니까. 단지 뭐다, 대지 사용권은 최초 입주일로부터 50년간 임대차, 소위 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한 것이죠. 임대차 계약해가지고 이 의거 사용 중인 것으로 탐문 조사됨 뭐 이렇게 된 50년. 그러니까 50년간 임대차, 30년간 임대차 이런 물건 간혹가다 나옵니다. 옛날에 저 어딥니까 종로 3가에 그것도 9일간 그 저기 쇼핑센터인가 그것도 보니까 30년인지 50년인지 장기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상에 그 쇼핑 물이 일단 등기돼가지고 집합 건물이죠. 근데 그게 건물만 경매가 나온 그런 경우에 과연 그럼 건물만 경매 나오고 이거 뭔가 메리트가 있겠는가?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메리트가 뭐 있지 않느냐? 왜냐면 이게 면적은 좁다 그죠? 2.2평이네요. 2.2평인데
4,500에서 600여만 원까지 떨어져 있다. 그러면요, 만약 이 물건에 대해 내 관심을 가진다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더라, 가지고 현장 가가지고 나름대로 조사해보고, 아니, 공실이 아니다. 그러면, 월세 얼마요? 보증금 얼마요? 그거 따져봐가지고요, 보증금 500에 뭐 월세 뭐 30이다. 뭐 계산해봐가지고, 그럼 이번에 내 입찰 들어가더라도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매달 월세 몇십만 원씩 따박따박 입금된다면 그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관점에서 따져야지. 대지권이 없는데, 대지권에서도 50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봐가지고 좀 이 장사 잘 되면 또 누구한테 내가 팔고 나올 수도 있는 기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건 하나 있고요. 또 지금 보니까 이것도 중앙사건인데 2021 타경에 103,786호. 중국 얼주로 이것도 밀리오래네, 밀리오래. 밀리오래, 조금 전에 본 거랑 똑같네요. 그죠? 밀리오래인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보세요. 6,400짜리가 3,500에 낙찰돼. 이게 임차인이 낙찰받은 것 같기도 해요. 이건. 그래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왜 그러냐니까 밑에 보면요. 대금 지급하고 배당 기일이 같은 날짜잖아요. 그죠? 같은 날짜면 이 사람은 분명히 이해관계인입니다. 이해관계인, 즉 뭐다? 배당받을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 경매 물건을 직접 낙찰받으면요. 이때는 지금 다른 제3자가 낙찰받게 되면 대금 지급 기한하고 배당 기일에가 날짜를 달리해서 집행한단 말이죠. 근데 당해 경매 사건에 배당받을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인이 낙찰받게 되면요. 대금 지급 기일 및 배당 기일을 같은 날짜에 잡아줍니다. 그래서 아마 권모씨 이분 아마 임차인인 것 같아요. 임차인. 밑으로 내려보니까 이분은 임차인이네. 그죠? 임차인이잖아요. 그죠? 이분은 보니까 보증금 1,000에 월세 50이거든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안처럼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1,000에 50이다. 1,000에 50인데 약 3,500만 원에 20만 원에 낙찰 받았을 때 그럼 이 사람은 다시 재계약하겠네. 내가 2,520만 원이 20만 원 들어오고 야 2,520 대비해가지고 월세 50만 원. 50만 원 같으면 크다. 그죠? 월세 50만 원 같으면 연 600만 원이잖아. 그죠? 그럼 내 돈 2,500만 원 배팅해가지고 월 600만 원 들어오면 수익률이 몇 프로 되지? 이것도 우리 거꾸로 계산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입찰, 참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요거는 보니까 조금 전에 본 면적보다 더 작잖아요. 이게 1.83평이네. 조금 전에 2.2평이잖아요. 그죠? 근데 1.83평이니까. 그래서 이런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또 여기에 상가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들어가서 낙찰을 받으시는 것도 이분처럼 말이죠. 받으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 않겠느냐. 왜냐면 또 특히 여기서 영업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자기는 단골 장사이기 때문에 쉽사리 다른 데로 이동한다는 건 좀 이게 힘들잖아요.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낙찰 받는 것이 제일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보면요. 이것도 뭐 아까 밀리오래니까 50년일 겁니다. 이 토지 임대차 해가지고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볼까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쭉 내려오면 또 50년간 나와 있잖아요. 50년간 임대차 계약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50년이야. 우리 있는데 막 50년이다 30년인데 이게 너무 그냥 필 꽂히면 안 된다. 당장 요 월세 나왔을 때가 한 달에 내 돈 월세 보증금 빼고 월세 수입 곱하기 연 하니까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얼마의 연 수익률이 발생되지? 그거 보고 입찰 들어가는 것이죠. 야, 땅이 없대. 땅이 토지 임대차 계약이래. 30년, 50년이래. 완전 초짜들이 하는 이야기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것도 하나, 이 건도 보니까 이것도 중앙사건이네. 2021 타경인데 이건 땅 임대차 기간 30년입니다. 30년인데, 70 하나. 중국 신당동의 누존 빌딩 상가로 되어 있네요. 이게 기각돼 버렸네요. 보세요. 전부 다 보면 막 전용 면적이 아이고 진짜 조그만하잖아요. 그죠? 근데 4,100만 원 시작했다 이제 기각 결정돼 버렸는데 이것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것도 매각 물건 명세서 뭐 이건 아마 30년 돼 있을 겁니다. 30년에 또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매각 물건 명세서 어디가 뭐만요 잠깐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토지 사용 기간은 입주일로부터 30년간으로 30년간으로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요거 보면 저는 이거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의 터자바가 토지 임차인 명의로 등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101호를 분양받은 사람은 어쨌든 자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101호를 막 갑이라는 사람 분양받았다면요. 갑은 뭐다? 토지 소유자가 어리다면요. 갑은 어에 대해서는 토지 임차인이잖아요. 토지 임차인이 그죠? 토지 임차인이 어른 토지 임대인이잖아요. 임대인 그죠?
토지 임대인이더라. 요랬을 때 민법 622조 해가지고 지상 건물이 등기가 되었다더라. 그럼 이 상태에서 소유권을 갑에서 을로 병으로 넘어가더라도, 예를 들어, 토지 임대차 계약기간 30년이다. 그러면 30년 계약기간 끝나고 나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고, 토지 소유자, 안 해. 그러면, 다음에 그때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 청구권이 있고, 이건 강행 규정이거든요. 이 30년 후에 또는 50년 후에 이렇게 이게 이제 민법 622조하고 어느 정도 좀 연결 지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도 있지 않느냐. 단번 622조를 우리 연결 짓는다는 것은 좀 먼 장래. 내가 이거 낙찰받아. 아이고, 저 토지 임대차 50년인데 보니까 아이고 앞으로 40년 남았네. 그러면 난 40년 동안 내가 월세 받을 거야. 그러신 분들은요, 민법 622조하고 이렇게 연결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은. 자, 이 정도 보시고요. 나머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보니까 이거 전부 다 뭐 도로 시설물, 뭐 지하철, 이건 지난 시간 제가 104강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다 이제 구분 지상권 등기 뭐 이렇게 설정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이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여기까지 별도 등기 있는 경우, 효력 상실된 경우도 있고, 요거 하나가 이제, 여기 효력 상실된 등기, 요거는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토지 등기 보상 내용이 또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성에 토지 별도 등기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대지권 등기 없다. 이게 보면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뭐냐면은 이게 보시니까 토지 임대차 뭐 30년이다, 50년이다. 그래서 요 세 건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2기 경매 라방의 대장정을 마칠까 합니다. 어쨌든 방송, 라이브 방송 처음, 참여하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끝까지 계속 참여해 주셨고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제 생각인데 라이브 방송뿐만 아니고 재방송 보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방송 분량이 1시간입니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걸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시고 보신다는 것은요, 그분들은 전부 다, 대박 나고 부자 되신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쨌든, 3기 라이브도 제가 조금 며칠 정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해가지고, 이제, 3기에 대해서 약간 어떤 변형을 해가지고 방송하겠다는 게 확정되면은, 막바로, 다음 주 월요일 날 7월 17일, 아니면 또 한 주 더 늦춰가 7월 24일 날 3기 경매 라이브 방송 진행하는 걸로 하고, 가능하면 7월 17일 날 방송 진행하는 걸로 3기,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3기 라이브 방송 시작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저랑 같이 하시면은, 훨씬 많이, 경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다음 주까지 비가 엄청 많이 올 모양이더라고요.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